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아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빙아가 준비하셨죠? 서울시장 시즌2 뉴스의 비밀은 집 떠난 집토끼를 찾아서입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네. 서로를 두고 또 무슨 시즌2라고 막 하고 있는데 예. 계속 왜 그러나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요. 준비된 음성부터 듣죠. 우리는 이명박 시즌2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시장이 되면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분이 말씀이 이렇게 비슷합니까? 아주 뭐 문법이 똑같아요. 문법이.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제 방금 들으신 대로 박영선 후보 측은 오세훈 후보를 두고 이명박 시즌2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원래 붙어 있었던 이제 비호감 꼬리표를 이제 되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중도층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를 지지할 것인데 그 중도층에 있는 오세훈 지지표는 지지를 못하게 만들자. 이 비호감을 다시 되살려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 품에서 떠난 이제 집토끼들이 있습니다. 예. 그 원래 민주당 지지층들. 예. 그 지지층들을 다시 이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집토끼 맞아요? 산토끼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시는? 산 야생화 좀 야생화되긴 했는데 뒤에서 예. 좀 얘기하겠지만 예. 근본은 이제 집토끼였습니다. 이 토끼들이.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이분들이 결국 그래서 이명박 시즌2를 찍지는 않을 거 아니냐. 예. 날 찍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오세훈 후보는 또 이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일단 성추행 이 피해로 인해서 시작된 그러한 선거이다라는 걸 연상을 시키면서 예. 동시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어렵게 만든 그러한 시장이었지 않느냐. 예. 이걸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지지를 이제 좀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프레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상대방한테 대한 색깔 칠하기, 낙인 찍기에 해당되는 언어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게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 효과가 당연히 없진 않죠. 이것은 예. 효과가 없진 않지만 각각의 전략이 얼마나 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건 이제 판단이 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 이명박 시즌2이다. 이것은 이게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대한 거부감이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를 이기는 계층에서 이 효과를 보게 되겠죠. 네. 연령대로 보면 한 30대 중후반에서 40대까지 걸친 이 계층인 건데 그래서 오늘 박영선 후보가 한 얘기 중에 화제가 된 게 예. 20대는 지금 경험치가 낮아서 좀 이 여러모로 지금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기억이라는 게 충분히 있지 않아서 그 거부감이 덜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명박 시즌2라고 하고 있는지가 이 발언에서 사실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투표 성향으로 볼 때 원래 자기는 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여당에서 지금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결집 효과 이런 건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박영선 후보는 계속 저에게 화를 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뭐 읍소 전략도 펴고 이러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오세훈 후보 지지층한테 읍소를 펼치고 뭐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효과가 없거든요. 예. 즉 이것도 집 나간 집토끼들을 겨냥한 예.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수 정권 시절에도 보수 정당이 여당일 때도 예. 주로 대구, 부산 이런 데 가서 이제 사과하고 석고대지하고 뭐 이랬거든요. 네. 이게 마찬가지인 것이죠. 반면에 이 계층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보수 정치에 대한 지지를 거뒀던 자칭이 합리적 보수의 이 계층의 지금 오세훈 지지 철회를 이러한 이명박 시즌2라는 전략이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이 계층에서는 지금 과거 정권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정권 심판을 해야겠다라는 의향이 더 커 보인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빙하 얘기는 이제 주로 집토끼 전략이 어떤 주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산토끼도 있잖아요. 그죠? 스윙 보터들 있잖아요.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이런 전략을 고려한다면 이런 낙인 찍기 언어는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렇게 선거가 흙탕물 선거가 되면 예. 산토끼들은 산에 갈 겁니다. 그냥. 산으로 가버려? 그렇습니다. 산에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략적으로 크게 역효과가 날 만한 발언이 예. 20대가 역사 경험치가 낮다. 글쎄 나는 그 네. 발언이 좀 이게 논란의 실제로도 대상 안 같아요. 맞는 말인 게 예.
뭐 어느 세대 어느 시대든 간에 젊은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뭐 이런 담론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들춰보면은 아닌 적이 많았거니와 특히 현재 20대들을 생각해 보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가장 먼저 지지율 0%를 찍은 세대가 20대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광장에서 물꼬를 튼 세대도 20대였고. 예. 그리고 그 20대가 사실은 10년 전에 서울시의 경우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지켜봤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그 20대가 왜 오세훈 후보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지를 성찰해야 될 상황인데 20대들이 뭘 몰라서 그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오히려 더 20대들의 역효과 분노를 아니냐.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니 지금 네. 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지금 역효과가 날 만한 막말이 초기부터 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우려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20대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탈을 하는 흐름에 있었다가 그래도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보다는 민주당이 낫다라고 밀어줘서 민주당의 대승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네, 이런 20대 그리고 50대 여기가 캐스팅 보트 세대인데 예.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죠. 예, 지금 그 후보들이 한 막말이 좀 많아가지고 이걸 갖다 오늘 좀 다루려 그랬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좀 비하 발언들이 있었는데 다음번에 조금 듣기로 하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예, 계속 가겠습니다. 아까 좀 못 다룬 내용이 있는데 지금 선거의 그 핵심 충돌 지점이 보니까 어떤 그 프레임 전쟁 같아요. 어떤 그 과격한 언어를 동정해서 상대방한테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요게 초기 선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명박 시즌 2에 대한 얘기들이었고 예. 박원순 시즌 2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죠. 박원순 시즌 2라는 것은 어떤 전략이냐? 이거는 이 오세훈 후보 측 전략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권 심판 논리의 지금 핵심 축이 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중심에 놓고 이 문제를 좀 봐야 사실은 이제 얼개가 전체가 보일 건데 예. 지난 총선까지 이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지지를 망설인 이유가 실리라기보다는 명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탄핵, 다스, BBK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예. 보수 정치 지지하겠냐 이런 거였는데 예. 그런데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명분의 차원에서 오세훈 후보의 지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고리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이 명분에다 더해서 실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재건축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 오세훈 후보가 돼야 실제로 재건축이 된다. 이 논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유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고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일종의 실리 투표가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집값 상승, 전월세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실리가 명분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권 심판 논리가 더 강하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예. 과거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이게 누르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전략인 거죠. 예, 실리 투표냐 명분 투표냐 이렇게 구분하니까 조금 선명하게 선거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집 나간 집토끼 전쟁에서 프레임 전쟁까지 쭉 훑어봤어요. 예,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화제 발언입니다. 자, 화산이 준비하셨죠. 이 네. 뉴스의 비밀 도대체 뭘까? 이거 약간 아리송해요. 네네. 오늘 아침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대한 얘기도 했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얘기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라든지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들을 겨냥한 얘기들 예.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뉴스의 비밀가 내가 떠나도 개편이고 남아도 개편이라고 봐요. 개편, 그러니까 개판이 아닙니다. 개편이죠. 개편, 예, 정계 예. 개편. 아, 정계 개편. 떠나도 개편, 남아도 개편이다. 그럼 뭐요? 그거 뭐 어쨌든 개편이 하여간 개편은 절대적이다. 응? 피할 수 없다. 예, 예. 이 좋습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표 차이를 예측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현재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좀 한 20%포인트 정도로 벌어진 것도 있고 예. 어쨌든 간에 대체적으로 격차가 꽤 벌어져 있다.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5 내지 7%포인트 차이가 날 것이다. 네. 뭔가 조금 구체적으로 그럴싸한 듯한 느낌을 주죠. 아, 그럴싸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안철수 지지율이 22%쯤 된다라고 운을 뗐는데 이 묘한 디스예요. 왜냐하면 네, 조금 깎았네요. 네,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3자 대결에서도 한 30% 나오는 조사도 있었거든요. 네. 꼭 22%라고 하면서 예. 그중에 3분의 2는 오세훈 후보한테 오고 예. 3분의 1은 박영선 후보한테 갈 거다. 그럼 뭐 오세훈 후보한테 온 게 뭐 불과 10몇 프로? 네, 그래도 계산대로 보면 그래요. 그래도 단일화 효과는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게 일종의 법칙 같은 게 있어요. 2002년 대선 때도 그랬고 2012년 대선 때도 그랬고 예. 제3후보였던 정몽준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로 흩어질 때에 여론조사로도 이렇게 해보면 한 2대1 정도? 예. 저쪽 당에 뭐 이만큼 가면 이쪽 당이 1만큼 가고 이런 오. 법칙이 나름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굉장히 내공 있는 발언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나름의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어허. 목도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그 정도 이제 표가 갈라질 거다. 아하. 네, 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차이가 좁혀진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반장 선거 때부터 예. 선거 예측을 틀린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아, 이거 사실일까요? 아, 근데 이거 촉은 좋으신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2020년 작년 예. 총선 때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예. 그때 다들 미래통합당이 크게 진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예. 두고 봐라. 아. 열어보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그때도 근데 만약에 관측이 정확했다면 속으로는 자기 혼자서는 우리가 완전히 졌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지 예. 아니면 그때는 진짜 그렇게 믿었던 거고 이번에 얘기한 자기가 계속 맞췄다고 한 것이 거짓말인 건지 이거는 모를 일입니다. 지연된 네. 예언의 적중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예언이 적중 안 했는데 예. 이제 와서 적중하는 거일 수도 있죠.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네. 경우는 2017년 한 5월쯤에 예. 북미 대화가 곧 시작될 거다. 예. 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예. 그때 막 ICBM 날아가고 이럴 때라 정신 없을 때요. 네. 그게 이제 한 반년? 예. 한 1년 가까이 지나니까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2018년 있더라. 1월부터 네. 대화가 갑자기 시작됐죠. 본인 자랑으로. 네. 네. 아니 전 그걸 맞히는 것도 시기를 잘못 맞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하여간 신공인지 뭔지 한번 앞으로 이거 굉장히 이거 궁금해지네요. 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그 오늘 발언을 보면은 좀 특징이 있어요. 여전히 안철수 후보를 디스한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방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가장 특징적인 것 같아요. 네, 두 사람 다 정치인으로서 부상하는 과정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 윤석열 전 총장 칭찬을 이어갔는데요. 네. 별의 순간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잘 포착했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다. 어허. 네. 드라마 별을 딴다. 네, 과거의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가 생각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속된 말로 처음 시작을 하면 예.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다. 파리가 많이 네. 꼬인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잘 골라서 치울 건 치우고 받을 건 받고 예. 이런 걸 능숙하게 해야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 검찰만 했기 때문에 정치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대통령들을 봐도 이것저것 다 알아서 대통령 한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윤 총장이 책도 많이 본 것 같고 정무 감각이 또 검사치고는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 예언도 했는데요. 예. 5월 중순쯤 되면 아마 어떤 형태로든 의사 표시가 있지 않을까라고 어.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움을 줄 생각이 있느냐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면서도 예. 한번 보자고 그러면 만나기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게 다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건데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다. 이미 새파리, 많이 똥파리 다 모이겠지. 뭐. 그렇죠. 이미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윤석열 전 총장 뭐 팬클럽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윤석열 전 총장이 만든 팬클럽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뭐 당을 만든다고 막 지금 하고요. 어허. 그다음에 전국에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 제가 줄잡아 한 1,000명 정도는 지금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정말 최측근이어서 과연 최측근이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이냐. 많습니까?
자임하는 거죠, 자임. 네, 예. 그러면 내가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다, 숨겨진 최측근인데 네. 지금 대선 출마 준비하고 있고 빨리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공신 경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논리가 가는 거죠. 서로 꽃가마 태우겠다고 막. 그렇죠. 나서고. 그런 예. 것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다른 문제를 잘 모른다도 있지만 국방, 뭐 외교, 뭐 이런 뭐 잘 모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예.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예. 이제 뭐 수사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재평가라든지 예. 그리고 세상을 죄를 진 사람과 안 진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체화된 사람이 대통령직을 하는 게 뭐 맞냐, 뭐 이런 의문이라든지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어쨌든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또 아는 것도 많고 정무 감각이 있다. 이거에 대해 근거가 이 사실 구수를 했다. 그건 뭔 소리? 9번을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구수 네. 9번 사법고시. 네, 그래서 예. 9번 떨어지는 동안에 책을 많이 읽었다. 이제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과목들을 많이 공부해서 떨어진 예. 것도 있다. 아. 네, 그래서 뭐 평소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것저것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이게 있죠. 구수까지도 미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이제 그렇다면 예? 그런 거고 또 아니라면 아닌 얘기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그럴 듯하고 뭔가 이렇게 힘이 실린 것처럼 들리는 건 예. 결국 이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국민의힘의 변화를 어쨌든 이끌어냈다는 이 스토리가 있고 예. 그게 오세훈 지금 단일화까지 이어졌다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뭘 얘기해도 이제 먹히는 겁니다 이제. 아 참네. 뭘 얘기해도 먹힌다. 야 그런 정치인이 다 있습니다.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김종인 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윤석열 전 총장은 다 듣고 있을 것 같아요. 듣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일종의 나를 코치하는구나. 네.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뭐 내색은 안 하지만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또 평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건 맞는 말씀이고 저건 틀린 말씀이고. 예, 뭔가 텔레파시처럼 메시지가 이렇게 글쎄요, 텔레파시가 올지는 잘 뭔가 모르겠지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재밌는 겁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의 연대가 어떤 정계 개편의 큰 축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 아니냐. 네, 역시 그렇게 되면 우리 관심사는 정계 개편이 곧 있는 거 아니냐. 네네. 5월이면 있을 거라는 어떤 암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주간 동아에 재미난 단독 보도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총장까지 포함을 해서 제3지대 활동을 계획 중이다. 그래요? 깜짝 그리고 놀라셨어요. 단일화 당시에 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할 때 그때 예. 당내 중진들이 또 압박을 하고 비판을 김종인 위원장한테 했었잖아요. 예. 그때 사퇴까지 고민을 했었고 김종인 위원장이 어. 그리고 지금도 선거 이튿날 발표할 담화문까지 써두었다. 물러나는 담화문이겠죠. 네, 그 담화문에 국민의힘의 부족한 점이 뭐고 이런 것까지 다 담아뒀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는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는 것이 이제 기사로 나온 것이죠. 그래요. 이거를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국민의힘을 아예 이번에 떠나서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가지고 활동을 할 건가? 예.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오히려 어떤 고리로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한테도 좀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잡아두는 예. 이런 것을 거꾸로 김종인 위원장이 의도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그냥 있으면 그냥 난 떠난다라고 예. 하는 거. 그리고 그냥 떠나서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예. 제3지대에서 또 뭔가 해볼 수 있다. 예. 이런 신호가 되는 것이죠.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칠 수 있느냐. 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제3지대가 지금 둘이에요. 윤석열, 안철수. 네네. 예, 크게 보면 둘이고 또 뭐 제4지대, 5지대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크게 바깥에서 빅텐트를 쳐서 국민의힘하고 왕창 통합하는 이런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통합을 시키려면 국민의힘의 내부 입장에서는 네.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있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그것이 국민의힘 중심의 통합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꾸로 김종인 위원장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오히려 국민의힘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제3지대로 갈 수 있다는 그 설이 예.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을 붙들어두게 만드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제추대해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예. 비슷한 얘기일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 김종인, 윤여준 두 사람이 뭘 한다. 예. 이런 보도는 사실은 그 보도의 내용을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뭔가를 했다는 내용은 있는데 예. 윤여준 전 장관이 뭔가를 했다는 내용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 윤여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이 가교는 파평윤 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파평윤 씨라고 해서 모든 파평윤 씨들이 뭐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 이제 그 국민의힘에 이제 가서 강연한 내용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좀 특별하게 평가한 내용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 제3지대 시나리오 이를 이제 다 그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김종인, 윤여준 두 분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또 얼마나 이제 이 제3지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 100세 철학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로 하면은 뭐 윤석열 총장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분들을 만나요. 제가 볼 땐 더 이상의 원론은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보도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쏟아질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김종인, 윤여준 설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김한길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윤석열 전 총장을 거기서 뭔가 제3지대에서 뭔가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인사들에 대한 보도가 쭉 나올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핵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 조건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만 이게 핵심인 것이지 나머지는 사실은 주변적인 뉴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김종인의 개혁이 계속 재보선 이후에도 그 방향으로 김종인 없이도 계속 이어져서 윤석열이 올 수 있을 정도로 바꿀 수 있겠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이걸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류 쪽에 더 무게를 저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윤 전 총장 측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언론으로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기성 정치인하고 같이 뭘 시작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3지대에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만나는 시나리오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은 먼저 독자 세력화를 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더 혁신을 해서 통합을 하는 땡기는 이 투트랙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커 보이죠. 구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당분간은 국민의힘과 거리를 둘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고 거리를 두면서 나 없이 해봐라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제 당권 선거하고 그러면 그동안 김종인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영남을 중심으로 한 중진들이 막 이렇게 개혁에 저항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갈등이 막 국민의힘이 찢어지네 만에 이게 또 외곽에 있는 윤석열 아주 나쁜 시나리오. 그렇죠. 변수가 흔드네 만에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대한민국 비대위원장 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든. 또 소집의 명령서 동원령이 또 선포되면 소집영장 받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경이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 관건일 것이다. 제 생각에는 나 없이 해봐라. 구경을 해보겠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붙잡게 하려는 이거 수일 수 있다. 아주 고단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밖에서 구경하는 게 재밌겠다. 자기 구경하겠다 그랬고 그 구경하겠다는 분은 우리는 구경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막 그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우리 방송에서 그거 지적했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계속 평가절하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비판한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그것 때문에 나 이 선거 안 도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안철수 대표는 무조건적으로 이 선거를 돕게 돼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 또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일종의 해명을 했는데 내가 그 안 대표를 되게 싫어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자질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면은 후보 단일화에도 찬성을 했을 것이고 했는데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면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거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게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김종인 당시 그때는 이제 야인이었죠.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탈당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해요. 그걸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게 큰 당을 막 떠나가지고 제3지대 쉽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힌트가 되는 게 김종인은 본인이 제3지대에 갈 생각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모름지기 정치는 큰 당에서 딱 자리를 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게 또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또 견제할 만한 것은 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인기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쪽 보수 논객인 전효옥 씨 같은 경우도 그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좋겠다. 벌써 그런 얘기까지 그런 나옵니까?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또 대선 주자로서 아직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그만뒀는데 차기 당대표가 안철수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를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리 예. 견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그래요. 조건이 첫 번째로 안철수 대표하고 지금 동맹 관계인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싫어하는 중진들입니다. 이 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가까이 하기 싫은 어떤 조건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뭐 배배 꼬였다는 말 자주 하시는 분, 예. 예. 그런 그다음에 분들이죠. 이제 꼬이신 거 아닙니까? 뭐 저도 있습니다. 거기도 계시네. 예, 또 부산에서 배배- 또 배배 오셨어. 무성합니다. 예, 이런 배배 꼬인 분들은 분은 당외에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철수 카드로 대선에서 예. 안철수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그러니까 별의 순간에 지나갔다잖아요. 10년 전에. 예. 그러니까 안철수 카드로는 대선에서 못 이기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 판단이 있는 거고. 세 번째.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예. 그러면 이게 또 3자 구도가 될 것이고 예. 그 3자 구도를 막기 위한 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것이고 예. 그것은 골치 아픈 일이다. 그러니 지금 싹을 자르자. 이런 판단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석이 지금 되는 거죠. 혹시 안철수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별은 주기를 두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 네. 10년 전에 놓친 별이 다시 예. 돌아옵니다. 그렇죠. 우주는 순환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것은 개성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김종인 위원장은 뭐 정계 개편이고 뭐고 정권 교체고 뭐고 두고 봐라. 결국엔 내가 해결사다. 그렇죠. 뭐 이런 자신감을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당내에 남든 응. 다른 지대로 가든 예. 결국에는 내 손아귀에 있다. 아, 이것이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우, 부처님 같아요. 내 손바닥. 예. 뉴스빙어 김민환, 뉴스 화상 김수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